사실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폭력 행위의 결과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데 살인이 적용될 때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서 예컨대 죽여야 되겠다는 고의가 있어서 여성들이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지금 이 통계에 잡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폭행이나 상해를 입어서 죽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저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통계에 폭행 치사나 상해 치사까지 포함시키면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죽는다. 예, 살인죄 적용이 안 되는 폭행이나 상해에 의한 죽음도 굉장히 많다.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고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죽음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결국 가족에 의해서 애인에 의해서 뭐 동거남에 의해서 많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호되게. 호되게. 정답이에요. 호되게요. 근데 진짜 호되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예. 네. 사건 파일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어우, 제목부터가 너무 무서운데요. 동건여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이모 씨. 동거 중인 여자에게 남자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 헤어지자라는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집에서 나는 못 헤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여자를 아주 심하게 폭행을 해서 결국은 뭐 사망을 했죠. 결국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시신을 치워야 되겠다. 뒤두새도 모르게 일단은 은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장을 했어요. 암매장을. 시신을 놓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푹 부어가지고 뒤두새도 모르게 감추었는데 그러나 동선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이제 여성이 암매장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이제 사건이 밝혀져서 그 다음에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일단 폭행이랑 오케이. 그리고 증거인멸도 했고. 증거인멸. 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좀 끔찍하니까 한 한 40년 때려야 될 것 같아요. 40년 정도 때린다. 저는 무기징역을 해야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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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무기징역 때리는데 감옥을 콘크리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가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던 애인을 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가중 처벌 들어가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한 300년씩 때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 이분께 300년 때리겠습니다. 예. 아, 네. 자, 판결 띄워주시죠. 더? 더? 징역 3년. 징역 3년. 아, 30년. 네. 저 영 빠진 거 아니에요? 영이 빠진 거겠지. 공 2개 빠진 거 아니야? 3년은 불가능해. 진짜 3년이에요? 이게 네. 판결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말도 안 네, 되죠.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3년으로.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지. 나오셨네. 그냥 폭행치사만 된다.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예. 이게 판사님이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명이 살인이 인정이 안 됐어요. 와, 말도 안 돼. 안매장을 했는데도요? 암매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피고인이 때릴 의도가 없었다고 재판부에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때리기는 때렸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폭행, 치사. 이게 폭행치사라고. 자, 우리 이게 폭행치사입니다. 예찬이 괜찮아? 턱이 빠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이가 없어서. 어이, 야, 이거 엄청 어이가 없지, 진짜 우리 이거. 효동이 어떤 것 같아요? 3년. 진짜 말도 안 돼요. 뭐 네,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이유로 3년이라고 징역을 내렸는지 제가 잠깐 이유, 그러게요. 설명을 진짜 드리면요. 궁금하다, 이거. 이게 이제 깊이 반성을 했대요, 피고인이. 예, 그리고는 아니, 콘크리트 안매장을 해서 무슨.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와. 그리고는 이제 싸움이 이제 헤어지자 말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싸웠으니까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디까지가 우걸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렇죠. 진짜로. 뭐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야 말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죽일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말도 안 돼. 어쨌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마구 주장을 해서 우발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안매장 콘크리트 디비 붓고 이것도 네. 우발적이었다고요? 그거는 이제 사체 유기와 연관된 것은 그것은 추가한 거죠. 플러스 알파 해서 3년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가 됐어요.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피고인을 엄격히 처벌하지, 엄중하게 처벌하지 말라. 용서해줘라. 그 여자 가족이요? 여자의 가족이. 그 여자의 가족이 누구였겠어요? 아버지가 헤어져서 같이 살지 않던 아버지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피고인이 돈을 주고 합의하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에다가 처벌 불원, 이 사람 용서해 주시오 하고 탄원서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합의에 이른 점까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까지 고려돼서 징역 3년. 아니 그 아버지는 같이 살지도 않았고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인데 그런 발언권이 있는 겁니까? 이분은 뭐 20년 동안 대박인데? 이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를 안 가지고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면- 친권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교수님 정말 무서운 거는 사건 발생이 2012년이니까 징역 3년 해도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계시네요. 아, 말도 안 돼. 그렇겠죠. 출소해서 또 다른 여성을 연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예. 자, 그다음 사건 한번 보시죠. 가해자는 30대 남성, 피해자는 연상입니다. 40대 여성. 5년간 사귀었어요, 이 둘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둘이 결국은 뭐 이성 문제, 바람 폈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폭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얼굴을 막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러다 보니까 의식을 당연히 잃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겼으니까. 자, 우리 거기다가- 판사님들 네. 좀 전에 그 콘크리트 안매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뭐 다들 뭐 너무 어이없다 뭐 이랬었는데 자, 이번에는 좀 잘 좀 맞춰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까 3년 준 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네. 1년입니다. 몇 년이요? 1년이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아까 그 전 사건보단 좀 죄질이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똑같이 나쁜 짓이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때린 건 아니고 병원에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죽긴 죽었죠. 뇌사. 그렇죠. 일단 죽었어요. 네. 네. 근데 다들 지금 혼란이 왔어요. 왜냐면 앞 사건이 너무 너무 셌는데 말도 그 안 징역이 되는 3년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러게.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태연 판사님. 저기 보면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다라고 돼 있죠. 이 자세일 거죠. 그렇죠. 파운딩. 파운딩은 파운딩까지 한 거요? 격투기에서도 3대 이상 때리거나 의사가 불가능하면 그냥 말려요. 근데 저거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걸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렇죠. 폭행을 5년 해서 동안 사귀었던 여자인데. 죽었으면 제 기준으로는 저것도 한 10년, 20년 10년 이상. 정도는. 태연 판사님 10년 이상.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하나 거슬리는 게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때린 남성이 신고를 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신고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형이 바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좋은 네. 지적이야. 근데 남자가 신고한 거면 그냥 아까 뭐였죠? 뭐 폭행치사로만 끝날 것 같은. 그러면 형을 얼마나 줄 거예요? 몇 년 정도? 이 사건도 한 3년에서 5년밖에 3년에서 5년. 아, 다들 앞 사건이 너무 컸어요. 예. 자, 우리 효동 판사님. 진짜 지금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요. 저는 판사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지금 2번이나 맞아요. 받아보고. 예. 그런데 이 판결 한번 보실래요? 예. 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징역 3년 똑같죠? 집행유예 4년이 뭔지 좀 법학과 출신 4년. 얘기 좀 그렇죠. 해주시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면 일단 감옥을 안 가요. 감옥을 안 갔습니다. 네. 감옥에서 3년 살 거를 4년간 미뤄주겠다라는 뜻이 이제 집행유예 4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법이 이제 집행유예인데, 4년 동안 가만히 살면은 그쵸? 안 가도 된다는. 안 가도 된다 이거죠.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고요. 거의 무죄네요, 무죄? 무죄죠. 이건 말도 네, 안 풀어준 되죠. 거니까. 무죄네요. 그냥 일반 생활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는 죽어버렸는데 남자는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여자들도 보통 또 사람처럼 만나고. 똑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규제 없이. 아무 규제 없이. 너무 열받아서 아무 생각 없어요. 말도 안 그런데 되죠. 지금 재판부가 살인죄를 적용을 안 했잖아요. 결국 치사만 적용하고 그리고는 집행유예까지 또 적용하고. 그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대한 이유는 뭐냐. 고의, 살인은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태연이가 얘기한 대로 지금 뇌서 상태에 빠질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거는 사실은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그야말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머리를 내리쳐야지 정신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살인의 고의로 인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한때는 사랑한 여자 아니었겠느냐. 사랑을 했었다면 이 폭행을 하는 남자가 진짜 여자를 죽이라고 때렸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그런 되는. 더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전 무서운 게 이게 무슨 옛날 10여 년 전, 2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작년 사건이에요. 맞아요. 2017년 네. 작년에도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없는 사건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보시죠. 자, 이 사건은 윤필정, 가명입니다. 윤필정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40대 여성이고 죽은 사람이 50대 남성입니다. 둘은 부부관계였어요.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에요. 25년간 술만 마시면 아내를 상습 폭행한 이 남자, 망치로 여자의 머리도 내리치고 그래서 실신해서 병원에 간 적도 많고 상해 흔적이 온몸에 남아있어요. 3일 전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이 여자에게 노끈으로 목을 감아가지고서는 결국은 죽이기 직전까지 가고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가 정신을 잃었는데 3일 후에 남편이 그날도 망치를 콱 내려놓으면서 너 오늘 또 한번 길들여 보자 이렇게 됐고 아 오늘은 드디어 죽는 날인가 보다 하는 공포심에서 갑자기 3일 전에 자신이 목이 졸렸던 그 노끈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망치를 들고 남편이 내리치기 전에 등 뒤에서 그 노끈으로 남편의 목을 졸라가지고 결국은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남편을 그 노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도 이건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당방위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노끈으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말을 했었어도 아무런 상황이 안 나왔었고 근데 이제 여자가 먼저 노끈으로 남편의 목을 졸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뭐 상해치사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날 주먹으로 패는 것도 25년 아니고 동안. 막 망치로 막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은 왜냐면은 막 망치로 맞는데 노끈으로 어떻게 이겨요? 미국에서는 흉기를 들고 아직 그러니까 아직 막 찌르지 않더라도 흉기를 들고 막 주거 침입을 한다고 해서 막 총으로 쏴도 그게 인정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인정했을 것 같아요. 인정. 저도 무죄예요. 무죄. 자, 그럼 우리 예찬 판사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 25년간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해요? 신고를 많이 했다. 아니 신고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대요. 근데 막 심지어 찾아가기까지 어떤 했어. 조치가 안 됐대요? 아무런 조치가 안 됐어. 격리 조치 이런 거 있죠. 격리 그거 왜 조치도 안 조치가 안 됐어. 돼요? 아무것도 안 왜냐하면 돼. 경찰이 지금 현재 폭행 중이일 때 전화하세요. 말도 안 되지. 경찰 갔을 때는 폭행 중이지가 않잖아. 그 부부싸움이랑 또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독립해서 살아야죠. 25년 동안 그야말로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와서 망치 같은 걸로 흉기 같은 걸로 계속 폭행을 당하다 보면 소위 피학대 여성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바로 3일 전에 내 목을 졸랐던 그 노끈으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는 했지만 저 사건은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에게는 딸이 2명 있었고요. 딸이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들만 놓고 집을 나가버리기가 굉장히 무서웠던 게 걱정되죠. 딸한테도 손을 댈까 봐 걱정이 돼서 나갈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사건 어떤 판결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결국 정당방위 인정 안 됐고 아까 상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인정이 안 됐어요. 폭행 중에 만약에 폭행을 하는 그 흉기를 뺏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결국은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정당방위인데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보니 상당히 참작할 이유가 있다 하여 징역 아까는 3년 안매장한 사건 3년 나왔는데 이 사건 징역 2년 나왔어요. 오케이, 집유.
집행유예. 집행유예 없어요. 징역이. 왜 집행유예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 이거는 살인죄니까. 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아니, 3일 전에 저도 노끈 못 껴가지고 기절했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남편도 일어날 줄 알았지. 또 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아이, 왜요? 이거 왜 치사가 아니에요? 그거야 자 판사님께 가서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우, 네. 답답해, 진짜. 살인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답이 없다. 아, 답이 없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결국에는 여전히 이 남자들이 다시 돌아오기에 용서해달라는 건 결국은 피해 당사자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피해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쉼터도 좀 더 많고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면 생활비도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예. 빈칸 퀴즈 하나 낼게요. 빈칸 자, 퀴즈? 빈칸 퀴즈 하나 내봅시다. 뭐라고요? 아유.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못 헤어지겠다. 그 여자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결국에는 스토커들은 합리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참고로 없어요. 그녀가 널 좋아한다는 착각은 그만 baby 알게 되는 것이가 문제 you better go home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무섭고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폭력도 데이트 폭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야? 어머. 아우, 너무 충격적이다.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건 다 핑계 부딪혀 만나면 설레 에밀리지 마 boy 네가 내게 그 손을 올려도 난 내게 안겨있어 이유 모르겠는 걸 마치 학대당하는 이 강아지처럼 매일 달마다 침대 위 난 흐르게 해가 뜨면 사랑해